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열렸죠. 코인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건을 논의했습니다. 제명을 권고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유재풍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등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 제명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코인 거래 내역 중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그동안에 뭐 두세 번 회의 중에 거래를 했다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는데 실제는 200번이 넘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액수도 뭐 그냥 몇천 원 수준 뭐 어쩌고 이렇게 김어준 TV에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게 아니고 한때 99억 원 현금화한 적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면서 사실은 이런 뭐 품위유지 성실 의무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뭐 가만히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자, 만약에 이게 확정될 때는 이제 1979년 YS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이후에 처음이다. 뭐 이렇게 돼서 마치 제명이 될 것처럼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취재해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일정은 뭐가 있냐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윤리특위로 넘어갑니다. 그럼 윤리특위에서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특위에 징계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소위원이라고 그래요.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본회의로 넘어가죠. 본회의에 넘어가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00명. 과거 유사 사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79년 YS 제명 사례가 있는데 이때는 뭐 그 공화당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밀어붙인 그리고 그때는 3분의 1이 유정의 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뭐 3분의 1은 일단 뭐 다 한표나 마찬가지고. 그럼 3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100명은 그냥 찬성이고 100명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100명 중에 공화당 의원이 또 다수니까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과거부터 의원직 제명, 뭐 자문위원회에서 뭐 제명합시다, 뭐 이런 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성사된 경우가 없는 거죠. 가장 최근에 한번 보죠. 최근 한 10여 년, 2010년, 13년 전이네요. 뭐 아나운서 비하 발언, 뭐 이런 이거 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아나운서가 되려면 무슨 다 줘야 한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바로 강용석 의원이 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이게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죠. 그걸로 뭐 검찰 수사까지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녹음이 돼 있으니까 명확합니다. 이때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김무성 대표가 그 발언으로 제명까지 가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이런 여러 절차에 임하지 않고 그냥 출당시켜버렸습니다. 출당. 쫓아냈다는 거죠, 당을.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고.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근접한 사례, 의원직 제명에 그건 바로 2015년에 있었습니다. 8년 전이죠. 심학봉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입니다.
이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당원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당원이 직접 거론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른바 피해자의 설명, 주장 이거에 따르면 뭐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래서 실제 뭐 그때 뭐 상품권을 뭐 얼마를 줬다 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를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뭐 사건 자체는 명백했죠. 이렇게 되니까 역시 여기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했고요. 이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제명 만장일치로.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었죠. 그 표결을 앞둔 날 심학봉 의원이 자진사퇴를 해서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의원직을 자진사퇴해서 만약에 이때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김남국 의원 건가. 그냥 표결을 했으면 어찌 됐을까. 이때는 그 새누리당이 제1당이었을 때거든요. 그러나 200명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때죠.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제명에 찬성했을 것이고 아마 새누리당이 표가 좀 갈렸을 겁니다. 저는 이때도 만약에 표결을 했다면 제명이 됐을까? 물론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피소가 된다. 그것도 성폭행이 정말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에 피소가 된다. 아주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이 아니고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과거 1960년대인가요? 뭐 여고생하고의 그 성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 내쫓았죠. 근데 하여튼 최근에 가장 근접한 사례는 심학봉 의원의 사례가 있었다. 근데 윤리위원회 잘 보시면 2020년 4월에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 이후에 김남국 건을 포함해서 윤리위원회에 39건이 지금 징계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처리 안 했습니다. 이런 윤리위원회의 전과 39번짜리 윤리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까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지금 윤리위 소위 있죠. 전체위 있죠. 본회의까지 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아닙니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전체위, 윤리특위 전체회의까지, 거기까지는 뭐 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표결이 이루어질까? 우선 윤리특위 소위에서 몇 번 끌 거고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또 뭐 의견의 일치가 당연히 없겠죠. 뭐 없다는 둥 어쩌고 해가면서 며칠 얼마 끌 거고, 이러다 보면 지지부진. 그냥 다른 38건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윤리특위에서 의결이 된다 할지라도 본회의 200명. 제가 지금 오늘 제목으로 다른 게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의원들한테 어떻게 다 물어보겠습니까? 다만 의원들 중에 그 좀 전체적인 여론 같은 거에 민감하고 뭐 이런 좀 발이 넓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몇한테 물어보면 본회의에 넘어가면 통과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정도의 뭐 품위유지, 성실의무, 사익추구금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품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실합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이 건,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돈 세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당연히 뭐 제명도 가능하겠죠. 그건 뭐 제명 이전의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의심만 있지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냥 품위 유지, 성실, 본회의, 상임위원회
그 회의 기간에 뭐 거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물어본 의원들은 거기에 물론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랑 다르죠. 대외적으로는 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하고 얘기할 때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만약에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무기명 투표입니다. 기명 표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영 대결로 가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의원직을 빼앗을 사안이냐 이런 부분까지 가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보고 제가 뭐 김남국 의원을 쉴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본회의 표결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전에 뭐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 심학봉 의원의 케이스처럼 뭐 이렇게 하면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김남국 의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이제 김남국 의원 제명이 뭐 초읽기에 들어간 것처럼 한 부분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단계가 많이 남아 있고 최종까지 가도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드러난 걸로 의원직을 빼앗는 거, 그게 김남국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의원이든 간에 빼앗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요, 앞으로 어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제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이죠.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물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건 정치적인 이유로 한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의 선례가 남으면 곤란하다. 국회의원은 자진사퇴,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선고로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검찰 수사, 재판,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이라는 사람 제3자 뇌물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2심까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의원직을 뻔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김남국 의원 물론 뭐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정찬민 의원하고 비교할 때는 오히려 약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선례를 얘기합니다. 선례.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선거가 아니고 이런 선례는 우리 헌정사의 나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저는 당연히 안산 단원을 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먼저 해버렸어야죠. 민주당이 그 안 한 책임을 아마 내년 총선에서 상당수의 유권자들로부터 문책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부터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김남국 의원 제명 문제에 대한 뭐 제가 뭐 전체 이런 얘기는 아니고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더니 이게 어렵겠구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